안녕하세요. 상담핀 라이프 진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의 상담의 순간들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상담 컨텐츠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이긴 한가 봐요.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지금 너무 낯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입부만 지금 몇 차례를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찍을 수 있을지 지금 너무 의문인데요.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봐주시는 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르신 상담입니다. 이 주제로 제가 영상을 찍어야지를 벌써 한 3, 4개월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그래 바빴는지 영상을 못 찍고 있었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켠 김에 그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 강의를 할 때 아무래도 컴플레인을 예방하는 상담 강의를 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상담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태도나 그 과정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양식들이 있죠. 뭐 동의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환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비유 설명법 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어린 경우 아니면 어떠한 인지력이 조금 좋을 땐 그게 가능하지만 어르신들 상담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하고 동의서도 받고 환자분이 그 앞에서 알겠어라고 해도 나중에 되면 난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떠한 솔루션들을 또 제안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3, 4개월 전에 이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저희 엄마인데요. 그 일의 주인공이 그때 당시에 오른쪽 위에 17번이 아프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치과에 와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근데 제가 근무하는 치과와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이 좀 거리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고 와야 되는데 저희 집은 아빠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운전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엄마가 어깨도 아프고 뭔가 이제 운전을 함에 있어 좀 불편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약을 진통제를 좀 먹어보다가 내가 불편하면 정 안 되겠으면 뭐 기차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한번 갈게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 엄마 편한 대로 해 라고 하고 이제 그냥 무심히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동네에 저랑 친한 친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성희야, 엄마가 왔다 갔어. 그런데 30번 때는 하나 떼우면 될 것 같아서 떼워드렸고 10번 때는 빼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지금 당장 못 간다고 하니까 빼고 뭐 임플란트를 여기서 하든 아니면 너네 치과 모시고 가서 하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미 신경치료도 되어 있고 그리고 보철 하방 우식으로 이를 뺄 때 남발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엄마가 조금 더 편하게 이를 뽑기를 원하면 이 인근에 구강외과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줄 수도 있어. 그건 엄마랑 얘기를 해서 편하게 결정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알겠어 엄마랑 얘기할게 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너무 아파서 이제 그 치과에 갔는데 떼우면 된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서 왼쪽 아래 하나 떼웠다며 엄마 이랬더니 거기는 떼웠는데 오른쪽 위에는 약을 먹고 떼우자네. 그래서
만약에 떼우려고 하면 이제 약 먹고 떼우면 되는데 근데 떼우는 게 어려워서 다른 치과에 가는 것도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떼우는 게 맞아? 정말 병원에서 떼우면 된다고 했어?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떼우면 된댔어. 뭐 이 씌운 거 밑에 썩었대. 그래서 거길 떼우면 된다는데 그 떼우는 게 어려워서 다른 치과에 소개를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떼우는데 약은 왜 먹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가 얘기했던 발치를 엄마는 떼우는 걸로 인지를 했었나 봐요. 만약에 제가 친구의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오롯이 저는 저희 엄마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의 나이대가 있지만 아직 누군가가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올바르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엄마에 대한 어떠한 믿음, 생각, 그런 것들이 딸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엄마한테 좀 화도 나기도 했어요. 가서 얘기를 좀 잘 듣지.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얘기면 제대로 듣고 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받았던 그간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전화 사이에서 오던 그 뭔가 잘못 전달된 얘기로 인한 서로 간의 오해, 불편함, 그 순간들의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우리 환자들도 그렇겠다. 우리 환자들도 내가 열심히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리고 당일 어떠한 동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환자는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지만 이게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온전히 이 진료에 대해서 100% 이해를 했을까? 그리고 그게 전달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저 역시도 아차 하면서 이제 뭔가 망치로 머리를 탁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던 찰나에 저희 환자분이 이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지난번에 돈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보험이 되는 진료와 보험이 되지 않은 진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보험 덴처를 하는 것과 비보험 덴처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병원 기준은 보험 진료비는 진료가 발생되는 그때그때 진료비를 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급여 진료는 처음 시작할 때 일부, 끝날 때 마지막 막대금으로 해서 나눠서 분할 수납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와 급여가 섞여 있을 때 그 수납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환자분들이 그거를 상담의 순간에는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막상 급여가 이제 뭔가 진행이 되는 순간이 돼서 중간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에 내고 끝날 때 내면 된다며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보험 진료비는 진료가 시작이 될 때 그날 그 진료비에 대해서 내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료 확인서나 계획서를 작성해서 드리잖아요. 그때도 진료비 수납에 관련된 부분을 기재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수납의 순간에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총 금액은 이제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를 합쳐진 그 예상된 금액을 알고는 계셨어요. 그걸 생각은 하고 계셨는데 수납하는 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착오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그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지난번에 얼마를 나한테 더 내라고 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환자분에게 드렸던 그 치료 계획서를 출력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환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는 이게 지금 기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 적혀 있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적어 놓은 거, 그날 드린 거를 보고 제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그 순간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 제가 이거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그때 아내분하고 오셨을 때 같이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것과 집에 있는 것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게 아니실까요? 집에 가서 이거와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그날 설명드린 그 출력본을 다시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뭔가 실랑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러한 경우가 어쩌면 많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환자분처럼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다행이지만 얘기해주지 않으면 뭔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 병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중에는 다른 병원이 좋대라고 하면 그쪽으로 이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환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세밀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을 좀 짧게 짧게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는지를 되묻고 환자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말을 하시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체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환자분이 이야기를 하고 환자분이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더 열심히 제 상담에 대한 영상을 기록을 남겨놓는 것 같아요. 올 초에는 제가 이야기한 비용과 환자분이 생각하는 비용이 달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여러 군데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제 이야기와 다른 치과의 이야기들이 섞여서 기억을 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많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게 조금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좀 비용을 다시 이야기함에 있어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끝까지 제가 비용 얘기를 이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그분과 상담했던 상담 영상에 비용 얘기하는 부분만 이제 편집을 해서 환자분에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봄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무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 병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를 가진 채 이탈을 하게 되는 것보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는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그 영상을 찍는다라는 걸 이미 환자분이 알고 계신 상황인 거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가 내가 이야기한 것과 환자가 생각하는 그게 다를 때 환자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동의서 그걸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때로는 동의서 난 쓴 적 없어. 너네가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더라도 단순히 동의서 내용을 환자분에게 읽어보게 하고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 동의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고 뭔가 글로 메모를 해야 되는 것, 특히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납의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동의서에 일괄적으로 있지 않은 내용들은 글로 써가며 환자한테 설명했는 흔적을 남기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환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을 출력을 해서 뒷면을 상담 일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가실 때 그 파노라마 사진에 이제 기록을 해서 복사본을 드리고 있고 또 화면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열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화면에도 요즘은 글쓰기 기능이 다 가능하니까 네, 그 기능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아니면
이제 비용을 적는다든지 그렇게 자꾸 내가 상담을 한 흔적들을 여기저기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실 때는 그 흔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귀로 들은 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눈으로 본 건 조금 더 오래 기억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확한 어떠한 나의 말의 그런 문장들,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런 말들을 했구나라는 그 상황은 기억이 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컴플레인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상담일수록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흔적을 남겨놓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호자가 동반할 수 없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뭔가를 손에 쥐어주시거나, 혹은 환자분에게, 보호자분에게 전화드려서 상황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여쭤보시고 그렇게 한 번 더 체크해 가시는 게 어르신 상담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말을 하면 조금 너무 그렇지만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차가 쌓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마음이 유해질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르신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활의 어떠한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 설명만큼 좋은 건 없더라고요. 그거는 나이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상담의 어떠한 치트키들을 채워 나가시길 바랄게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이니까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그 시선에서 바라봐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을 두다 보면 그거에 채워야 될 게 보이더라고요. 내 관심이 나한테 주체가 되고 내 기준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채워야 될 게 무엇인가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 궁금함,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순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오랜만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상담의 흔적을 많이 남기자. 그냥 동의서 하나 주고 사인 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상담했는 그 모든 순간에 어떠한 흔적들을 남겨놓자. 두 번째는 조금 짧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자. 우리가 말을 할 때 길게 하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단락으로 짧게 얘기하면 귀에 분명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얘기하자. 그리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상담을 해보자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담의 규칙이 아닐까요? 어쨌든 우리 조금 더 나와 마주하고 있는 환자를 이해하는 상담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좀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